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한동훈 난리가 났으며 한동훈 조원그룹 충격 실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반전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으로서 이 인간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신을 하지 말아야죠. 인간적인 진정성과 이 배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 또 인간성의 저하, 이게 이제 한동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한동훈 후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끔찍한 후배였다. 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이나 검사 시절 다른 검사들에게는 욕이 아닌 XX야 라고 호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에게는 단 한 번도 XX 한동훈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동훈, 동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이름을 거론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만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쪽에서는 윤가근,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까워야 된다라는 진짜 칼잡이들과 한가원, 이 한동훈에게는 멀리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인간적인 면에서 검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윤석열 대통령, 그만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검사라는 인간적인 내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넥타이나 셔츠 또 기념품 같은 것을 2개를 사가지고 와서 하나는 꼭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건네줬을 만큼 한동훈에게는 형님 윤석열, 형수님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반전, 그 대반전의 핵심은 바로 한동훈이 배신을 했다라는 워딩이 가장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김건희 여사 문자 1씹 논란이 집권당 표심을 뒤흔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된 논란은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무려 5차례나 되는 메시지에 노답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이 악 영향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와 수백 차례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한동훈 후보, 왜 그는 이번에 1씹으로 일관했을까요? 이는 한동훈 후보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끊임없이 차별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동훈의 대권 조원 그룹 때문이라는 설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이미 시작된 윤, 한 간의 권력 투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한 충돌은 지난해 12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전부터 시작됐고 총선 때까지 모두 4차례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용산에 비대위원장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립니다.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 3인을 놓고 조사한 결과 한동훈이 앞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12월 19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과 관련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총선 후 특검론을 폈습니다. 용산은 사뭇 당혹했지만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세론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돌. 올해 들어 새해 벽두부터 여당 비대위원들 일각에서 김건희 사과론이 불거지자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게 제 탓 등 내용이 담긴 2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1월 15일 또 이틀 뒤 1월 17일 한동훈 위원장 측근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사과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이 잘못한 게 뭐냐, 우리 당이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김경률을 옹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3번째 메시지 1월 19일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 대통령의 지지 철회 뜻을 전달했고 1월 21일 한동훈 위원장은 당무 개입이라며 마받았습니다. 2번째 충돌. 3번째 충돌은 3월 20일 발표된 총선 비례 의석 명단을 놓고 발생했습니다. 상위 순번에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집중 배치되자 용산은 한동훈이 당을 접수하려고 한다라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친윤석열계 인사들 공천을 탈락을 시켰으며 아예 비례대표 당선권 밖으로 이 밖에서 선출을 하는 등 그야말로 친윤계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4번째 충돌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4월 1일 직전 비대위원장 사퇴 배수진을 치고 의대 증원 유연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무려 우리 국민들 80%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찬성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등장으로 완전히 상황은 바꿔버렸습니다. 한동훈 왜 일십했을까? 새해 벽두부터 여당 비대위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로는 사과 불가 생각이 확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KBS 신년 특별 대담 2월 7일 대담에서 디올백 이슈에 대해 몰카 정치 공작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힘들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1월 25일까지 총 5차례의 사과 문자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가 총선 최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과를 왜 일십했을까요? 이는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 추대 직전부터 시작됐던 윤한
숭돌의 흐름.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충격적인 조언그룹의 존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충격적인 대반전은 이런 한동훈의 조언그룹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알려진 조언그룹 조언자로는 기존 정치권 외에 인물로 진중권 작가와 김경률 회계사 등 조국 흑서 멤버들이 있습니다. 사회 원로 가운데는 진보, 프레시안 창업자인 이근성 전 대표, 이근성 전 대표는 한동훈의 이모부, 또한 진형규 전 대전고검장, 진형구는 한동훈의 장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꼽힙니다. 이근성 전 대표는 민청학년 사건 1974년 주동자였고, 진형구 전 이 고검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속 승진 이후 17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까지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이 조언 그룹이 사실상 이런 충격적인 대반전을 만든 장본인들. 이근성 전 대표는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 진형구 전 고검장은 한동훈 후보의 장인. 이들은 차기 대권 플랜 구상 속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이 이근성 전 대표와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고 장인과는 정치적 문제를 상의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야, 여기 엄청 이제 아직도 또 있는데 여기에 여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이근성, 프레시안, 이모부 완전 진골, 뭐라고 해야 될까? 빨갱이라고 해야죠. 완전 진골이죠. 좌파 중에서도 극진 좌파. 그리고 진형구 장인 완전 친중 아닙니까? 친중.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훈, 이제는 한동훈에 대해서 나는 이 기사에서 가장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속상했던 건 제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검사 후배 김건희 여사가 해외 나갈 때마다 넥타이 2개, 셔츠 2개 사와서 하나씩 주던 그 20년 동안의 그 의리, 정을 그냥 날려보낸 이 자가 과연 사람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